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게 증여세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데 그 상속증여세법상 증여는 우리 민법상 증여하고 좀 다르죠.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가 이렇게 수증자에게 줄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그것을 받는다고 승낙하면 그게 민법상 증여지만 우리 세법상 상정법상 증여는 훨씬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그런 것과 또 증여세 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산정을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종류를 보면 부담부 증여라고 있죠.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적 일정 채무를 수증자에게 안고 수증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수증자가 그것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증여입니다. 주로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이게 검토가 좀 더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종전에는 주택이나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증여를 많이 했는데 요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거든요.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가 중과를 받다 보면 이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되는지 아니면 전체 통째로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이 전락되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해보고 증여를 해야지 증여세가 적다고 덮어놓고 증여를 해놓으면 나중에 뒤로 어떻게 정리하기가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부담부 증여를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안 되는지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증여가 있습니다. 정기증여는 일정 금액을 수증자에게 매달 얼마씩 아니면 매년에 얼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여를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겠다. 그런 증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증여를 1년에 1,000만 원씩 10년을 주겠다. 그러면 1년의 증여를 1년마다 증여를 현금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주겠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증여할 때가 증여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1,000만 원씩 준다는 것을 이 최초 증여할 때 증여 시기가 되니까 10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증여세부터 먼저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증여를 해야지 덮어놓고 증여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세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 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계약입니다. 말은 이 사인증여지만 이걸 사인증여라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상속세.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상속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법에서는 추정이 있어요. 증여 추정. 추정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루어 짐작한다는 것이 추정인데 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그러면 반대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거래가 증여가 정당하다고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 규정에 있어서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행위 이건 이제 증여 추정으로 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우리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 추정을 합니다. 이거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증여한 것이지 아들이 돈을 줬겠느냐. 이럴 때는 이제 부자지간에 돈을 실질적으로 줬다는
금융 자료에 의해서 돈 줬다는 그 근거를 제시를 안 하면 이 반대 세무서에서는 증여 추정을 하지만 증여가 아니고 돈 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시를 안 했을 때는 증여로 보는 규정. 이게 이제 증여 추정 규정이고요. 증여 의제라고 또 있습니다. 본질은 증여가 아니에요. 의제라는 것이 본질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지만 동일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런,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질은 증여가 아니지만 조세 그 관련 법상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증여로 그냥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고, 교차증여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교차증여는 뭐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 그러면, 갑이 자기 자녀에게 그 뭐 10억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녀에게 이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자녀에다가 증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한테 증여하고, 을도 갑의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남의 자녀한테 증여를 했지만 자기 자녀한테 증여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하지만 여기서는 그 동일인의 재차증여를 해서 합산과세 10년 동안 합산과세를 누락시킬 수도 있고, 또 상속세에 있어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을 때 사전 증여 부분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다 합산이 되잖아요. 이게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해서 편법 증여를 했을 때도 증여세를 직접 증여한 걸 보고 증여세 과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회 증여가 있습니다. 우회 증여는 뭐냐 그러면 형식은 양도한 것처럼 해요. 갑이 을에게, 을은 또 병에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과 병이 부자지간이고 이 사람은 갑의 특수관계자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회 증여로 봐서 이게 갑이 그러면 이게 병한테 아들한테 직접 증여한 것이지 이건 양도한 것이 아니다. 이거 옛날에는 많이 이런 것들이 절세 방법으로 변칙 증여 방법으로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뭔 문제가 있습니까? 부동산은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잖아요.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과세가 되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과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잘 요즘에는 안 하죠. 그 다음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가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무슨 증여냐? 물론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그 증여 자금을 가지고 상장 주식 이런 걸 투자했다고 그러면 그 상장 주식이 그 가치가 뛰었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는 별도로 안 하죠. 그렇지만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연령으로 봐서 자기가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자에게 부모라든가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직계 존속이 이렇게 돈이라든가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이 증여자가 그 가치를 인가라든가 사업 규모를 개발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가치를 5년 이내에 굉장히 30%나 3억 이상 뛰게 했다. 그럼 그것도 증여로 보는 그런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액은 얼마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재산을 주는 형태라든가 종류는 거래 방법은 어떤 경우까지 포함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라든가 이건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파트나 그 토지를 무상으로 줬다 그럼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뭐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 높은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 이 부자재 간의 거래를 하면서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뭐 시가보다도 30% 이하로 팔거나 아니면 3억 미만으로 팔 때, 이건 저가로 자녀가 뭐 낮은 값만큼 낮게 샀으니까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아버지한테 아주 고가로, 이 아주 현저히 고가다. 여기서 현저히라는 것은 우리 상정법에서는 뭐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가격으로 아버지한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았을 때, 이때도 증여세 과세하겠다. 이런 거고요. 뭐 재산 취득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경우 그 이익,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요. 또 여기서 뭐 상정법에서는 예시 규정, 추정 규정, 뭐 의제 규정, 이런 규정이 쭉 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뭐 재산을 평가를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교차증여니 우회증여니 이런 것들이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유형별 세금 포탈 사례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하거나 매스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다 우리 국세청에서도 세무 규정, 세법에서도 다 그런 것들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우리 이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증여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해서 변칙이라든가 우회 증여를 해서 과세당국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아니면 40%까지 이렇게 과중한 가산세를 뭐 부담할 수 있으니까 절대 세금을 합법적으로 뭐 낼 생각을 하시고, 증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은 과세당국에서 다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증여세 과세 대상과 증여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뭐 쭉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